쓸모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왜 쓸모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쓸모로만 평가받게 되었습니까? 쓸모라는 것은 세상이 만든 기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재는 저울입니다. 하지만 그 저울이 과연 정확한 것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으십시오. 평생을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쓸모 있는 지식을 배우라 했고, 회사에서는 쓸모 있는 인재가 되라 했고, 가정에서는 쓸모 있는 역할을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쓸모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쓸모가 보이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쓸모 없음. 그것이 과연 무가치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명함을 버린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이름이 있었고, 직함이 있었고,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부장님, 팀장님, 이사님, 선생님, 사장님.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역할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전화가 와도 업무 전화가 아닙니다. 누군가 찾아도 예전처럼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처음엔 자유로우셨을 겁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이 찾아왔을 겁니다. 공허함, 상실감, 무력감. 거울을 보니 여전히 나는 여기 있는데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자식들은 전화할 때마다 괜찮으시죠? 하고 물어보지만 정작 필요한 건 없어 보입니다. 회사 후배들에게 연락해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의상 묻지만 예전처럼 조언을 구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겪고 계신 고통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 할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찾았는데, 젊었을 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비교가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 비교가 자책하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쓸모로 평가받으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쓸모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 그것이 정말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장자라는 이름의 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용지용 무용주용. 쓸모없음의 쓸모.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장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뒤틀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가지는 구부러져 있고 나뭇결은 울퉁불퉁하고
모양은 볼품없었다고 목수들이 그 나무를 지나치면서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를 만들기에도, 집을 짓기에도, 가구를 만들기에도 전혀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쓸모 있는 나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곱게 자란 소나무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단단한 참나무는 가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느티나무는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모두 쓸모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려나갔습니다. 쓸모 있었기에, 선택되었기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쓸모의 운명입니다. 쓸모 있는 것은 소비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뒤틀린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목수는 한숨 쉬며 지나갔고, 벌목구는 도끼를 내려놓았고, 장인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나무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200년이 흘렀습니다. 쓸모 있었던 나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이 되어 허물어졌고, 배가 되어 침몰했고, 가구가 되어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래서 쉬어갔습니다.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그늘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것이 무용지용입니다. 이것이 쓸모없음의 쓸모입니다. 쓸모가 없었기에 오히려 오래 살아남았고, 쓸모가 없었기에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쓸모 있어 보이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때로는 더 오래, 더 깊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직함이 사라진 당신, 역할이 끝난 당신, 더 이상 누군가에게 꼭 필요해 보이지 않는 당신.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뒤틀린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려나가지 않고 오래 살아남을 그런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다고 배웠습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결과를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매일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항상 빠르게 흐릅니까? 아닙니다. 산을 보십시오. 산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산이 무가치합니까? 아닙니다. 산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의 존재입니다.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아니,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꽃을 보며 하루를 보내도 좋습니다. 산책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그것이 허락됩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그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숨 쉬고 조용히 존재하고 가만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쓸모가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쓸모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맞고 밤이 되면 잠이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을. 비가 오던 날도, 눈보라 치던 날도, 넘어지고 일어서던 날도 모두 견뎌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때로는 자신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것이 허락됩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있든 없든 누군가에게 필요하든 아니든 당신은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뒤틀린 나무를 기억하십시오. 잘려나가지 않았기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나무를. 당신도 이제 조용히 오래 남을 시간입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쓸모없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쓸모없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은 가장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조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용히 존재하십시오. 쉬십시오. 느리게 사십시오. 쓸모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저 살아 계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안히 깃들기를 바랍니다.